오늘 늦지 마세요. 오늘 방송이 중계가 안 되네요. 전파가 나빠가지고. 전파 나빠 안 돼가지고. 네, 지금 녹화해가지고 올리겠어요. 녹화해 올려가지고 영상은 깨끗하겠네. 그래도 녹화라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네요. 녹화해서 올릴 수 있어서 기분 좋네요. 오랜만이에요. 누구라고? 네, 싸우지 마세요. 아니 싸우라고 대학 들고 치는 싸우지 마세요. 지금 오늘 이게 전파 그게 송신이 안 돼가지고 오늘 작년보다 더 많이 왔는 것 같네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왔네요. 와, 안에서 잘 안 들리네, 그죠? 안녕하세요. 네. 이거 해야지.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아니. 소구락을 하나만 쓰셔도 김대중님 오시겠어요. 수고하십니다. 그 방송 다 들려.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행사 중이네요. 지금 생중계가 잘 안 돼가지고 녹화로 썰려야 되겠네. 지금 생중계가 안 되잖아. 안 돼. 방송 사정이 나빠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잘 안 돼요. 실황 중계가 아주 나빠요. 전파가 비 오고 이래가지고. 안 그래도 여기 버벅거리는데. 그냥 다 찍어가지고 중계 안 되는. 네, 녹화로 올려야 돼요. 업로딩. 사장님. 찍었어. 이 아줌마 왜? PD야, PD. 내보고 이거 하라. PD야. 우리 옛날 보는 애국자들도 안 나오셨네요. 진짜 많이 나. 목에 칼질돼도. 네, 맞네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 지금 39주기 추도식 중입니다. 실황 중계가 전파 사정이 나빠서 녹화에 올리겠어요. 현충원이 떠나가도록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속이 상해서 하늘까지 오잖아. 주군이 없는 탈원전 정책은 역부임을 상징하는 제약의 자존심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국가는 내려놓지 않으면 죽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빠 정권의 서리건 야심작인 정과 비 맞아요. 아니에요. 한숨하지 말아주세요. 알아서 하는 거니까. 앞으로 가라. 네, 애국자들 많이 오셨는데 비가 와가지고 생중계하기 힘드네요. 뭐 스피커가 너무 약해가지고 잘 안 들리는데 앞쪽에 갈 거예요. 오늘 많이 오셨네요. 네, 소리 잘 안 들려가지고. 제대로 노를 외쳐본 적이 없이 예수를 위반하는 힘드네요. 앞으로 좀 가려고 그러는데. 네, 고맙습니다. 와, 많이 앞으로 왔네요. 나 뒤로 간대. 오늘의 현실은 과연 어떻습니까?
도처에 첨예한 적대적 구도가 공고히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좌편향 특정 지역 편도까지 이념의 밧줄로 동여맨 인사남용을 치닫고 있습니다. 그들 말의 잔치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딱히 상상 조각난 사금파리가 부딪히듯 갈등과 분열의 씨앗들이 부풀어지고 있습니다. 적폐 청산을 핑계 삼은 보복의 국파는 공포 분위기를 팽창시키고 있습니다. 신적폐가 산더미를 부르고 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의 순간이 쟁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잘못 만들어가지고 우산. 역사의 법정은 분명한 그들 잘못 만들어가 새로운 방식. 피고 속에 앉게 될 고얀 화상들이 줄줄이 떠오릅니다. 어떤 권력도 역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진실의 승리는 시간 문제입니다. 정직한 분노는 정의의 길동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분노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 승리의 천부적인 필수적 조건입니다. 만고에 변치 않을 껌붉은 불이라는 뜻을 담은 이곳 동작 성역에 잠드신 나라 세움의 아버지 이승만 박사와 부국 강병의 국부 박정희 장군을 어뜸으로 18만 천의의 포부 영령들입니다. 굽어 살피 드시옵소서. 절치부심 피와 땀 눈물로 쌓아올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영원토록 지켜주시옵소서. 진짜 많이 왔네요. 2018년 10월 26일 민족중흥회 회장 민족중흥회 회장입니다. 민족중흥회 회장. 네, 추도 시기입니다. 행사 중에 박수는 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도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유정의 연세대학교 명예 교수께서 추도사를 하시겠습니다. 민정홍 사무총장 나오시네. 내가 들고 다니는 우측. 그 태극기가 지금 잘못 걸려 있어 지금. 그거 봐, 우측에 내가 빨간 거. 근데 지금 비가 와서 그런가 내려왔어 태극기가 많이 지가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전화, 너무 많이 내려왔잖아. 오늘로서 서거하신 지 39년이 되었습니다. 장구가 나 쳐다봐. 정면으로 봐, 정면. 박 대통령을 존경해온 한 행정학자가 영전에 섰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나라 근대화에 집중적인 정성을 들여 한강의 기적을 이루셨고 그 덕으로 현재 우리들은 이 세계 어디에 가도 인정받는 연설을 해야지. 우리가 독특한 사람 많았어요. 우리는 군번 안 됩니다. 어디 가서 군번이 안 돼? 네, 군번 안 됩니다. 만들어주신 집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니 말씀 감사해요. 소리가 약합니다. 민정기 회장님도 오시고. 이 분야의 어려움은 안 들려도 돼요. 맨날 하는 말인데 뭐 고함치 그래. 뭐 고함 때 처음 들어보는 소리가. 싱가포르의 참 버릇장 머리 없다 정말. 이거 뭐 얘기 들으러 왔나 추모하러 왔지. 경제적 업자 말 안 들으면 몰라? 애국심 목소리도 버리 늙은 목소리인데 말 안 들어도 말 통해야지. 저 나이 되면은 인품을 매우 높이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지실되고 있어. 저러니까 빨갱이 돼버리겠지.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 잔소리 다 막. 내 잔소리 대마워. 큰 공주를 심어주셨습니다. 대강 알아먹으면 되지. 모두의 박정희 제가 대통령 위대하다 그 말이지 행정학자라고 뭐 그죠? 소개한 그 말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이지 뭐. 각각에서는 행정학 분야에서 지대한 공적을 세우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뭐 공로 따로 말할 필요 뭐 있나. 그야말로 말할 가치도 선진화의 주역이십니다. 그중 몇 가지만 멋있네요. 소개하면서 감도 있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멋있네요.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를 경제 개발하기 위해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실천하기 위한 도구로서 1961년 7월
박정희 경제기획원을 대통령, 만들었고 기획처와 39주기 고문부를 통합하여 추도식입니다. 그야말로 실황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현대화를 선도해서 앞장섰습니다. 녹화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일단 장면이 어땠는지부터 하나 올리고 또 행정문서의 실황 전개식을 가로수기를 해보겠습니다. 1961년 10월 시행하여 그동안 일본식 우파 세로쓰기를 언론들 바꾸는 많이 왔네요. 영단을 내리셨습니다. 이는 참으로 중대하고 빛나는 행정의 근대화의 단변입니다. 동시에 대통령께서는 한글 타자를 장려하여 공문서의 근대화 그리고 곧이어 발전한 정부 전산화에 앞장섰던 공로자이심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대통령께서는 1961년 10월 조달청 및 조달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당초 외자만 구매하던 외자총을 정부 내자 구매까지 할 수 있도록 조달청으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또한 독식부기에 의한 회계제도의 채택으로 대한민국 정부 회계제도의 현대화를 기하셨습니다. 그렇게 다 하시구나. 대통령께서는 1962년 2월 기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한민국에 장차 필요할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수입과 수출을 직접 연계하였습니다. 대통령 각하의 해안이 없었더라면 이런 일이 일찍이 준비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날씨가 맑아지네요. 오늘날 힘을 많이 쓰는 감사원을 1963년 3월에 설립하셔서 회계를 담당하는 심계원과 공무원 기강을 다루는 감찰위원회를 통합하여 이 일을 틀을 잡은 하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이 일은 당시 공무원의 부정부와 부패가 매우 심각하여 그를 방지하기 위한 대통령께서 내린 용기찬 영단이었습니다. 그 영단 높이 평가합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일은 대통령께서는 공무원 소총심사위원회를 신설하셔 공무원들의 공익보호를 위해 애쓰신 공적을 높이 평가합니다. 거듭 강조합니다마는 대통령께서는 5.16 이후 이 나라의 행정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려놓으신 것은 한강의 기적 못지않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존경하오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 오래전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우리도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고 하신 새마을운동에 저도 본인도 심취되어서 우리 대학 새마을연구소장의 일을 여러 해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간직하신 좌명, 본인에게는 매섭게 그리고 남을 위해선 따뜻하라는 보사성어, 직위추산, 대인 춘풍의 말씀을 저는 좋아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언제나 신상 필볼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신념으로 온 국민을 원지에서 양지로 이끌어 주신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운동의 정신은 우리를 경제적으로 높여준 것만 아니라 우리보다 못 사는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새마을운동의 국제화가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박 대통령의 정신과 방법론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님의 뚜렷한 업적은 남북 격차에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는 자유민주제 그리고 시장경제제도를 처음부터 견지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한편 북한은 인민민주제, 내용은 3대 세습제와 공제경제제도를 택했습니다. 오랫도록 이런 대결이 있어 왔는데 남북 대결에서 우리 이겼다고. 일본 야노 기념회에서 발행하는 세계 국세 보회 발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GDP에서 한국은
1조 3,778억 7,300만 불인데 비해서 북한은 162억 8,300만 불로 그 격차는 약 70배 정도 됩니다. 개인당 소득면에서 볼 때 한국은 2025년 기준 25,524불인데 북한은 불과 652불이니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 사람보다 약 40배 높은 소득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께서 만들어주신 대결구도에서 우리의 완전 승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행정학을 공부한 본인으로서 북한보다 70배 대통령께 GDP가 높고 1년 국민 소득도 40배 높다고. 일본에서 매년 발행되는 이 야노 통계는 과거 28년 동안 발행된 국세에 관한 가장 믿을 만한 종합 통계 자료입니다. 남북의 격차가 이렇게 놀라운 차이를 가져온 것은 다시 말할 필요 없이 대통령께서 좋은 정치 구조와 경제 체제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 일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했고 진입하라고 하는 비난도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매우 잘못되고 말도 안 되는 비방입니다. 우리나라가 북한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살고 싶은 나라이고 북한은 남쪽으로 넘어온 태영호 영사의 말을 빌린다면 인민민주주의를 표방하나 왕정은 있고 인민은 없고 노예만 있다는 말이 가슴에 강하게 와닿습니다. 이런 경제적으로 최빈국인 북한이 우리와 우리 민족끼리의 방식으로 지내자는 눈치가 보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로켓, 그것도 대륙간 탄도탄으로 우리와 민족을 위협했고 상당한 핵폭탄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미국과 유엔의 강력한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미-북한 영수회담을 통하여 세계 평화가 일단 유지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의 소견으로는 미국이 북핵을 완전히 제거하고 비핵화하고 난 후 유엔이 이를 확인한 후 우리와 북한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 대통령의 해안과 좋은 판단이 몹시 고려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민족끼리의 남북 평화는 먼저 북핵이 제거된 후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전파 나빠돼가지고 실방하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녹화를 해가지고 30주년의 녹화를 해가지고 나중에 추도식을 당하여 오늘 대통령 각하에 이룩하신 위대한 수많은 업적 그중에 그 일부만 말씀드렸으나 실방 잘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위대함을 상기하면서 실방 개판 각하의 유지를 옳게 계승하는 우리가 되도록 각하의 영전에서 굳게 맹세합니다. 각하와 여사님의 영생 건강을 누리실 것을 빕니다. 2018년 10월 26일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유종래 교수님이네요. 박정희 대통령과 더불어 다음은 성창경 KBS 공영노동조합위원장께서 같이 일하신 분인데 성창경 노조위원장 와서 한 말씀 하시네요. 요즘 언론계 주목받고 잘 싸우고 있는 성창경 KBS 공영노조위원장 작지만은 잘 싸우니까 박정희 대통령 추념사 할만합니다. 주도사 그리운 박정희 대통령님, 소리 잘 듣네. 대대로 물려받은 가난과 패배주의에 찌든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놓으시고 호련히 떠나신 지 먼 39주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39년 전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은 물론
산천 추목도 놀랍고 통곡했던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아, 대통령님, 저는 당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모두가 놀라 몇 날 며칠 동안 수업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그때의 충격과 고통, 그리고 아픔이 지금도 새롭기만 합니다. 자라던 세대였던 저는 당시의 대한민국의 발전을 생생하게 목격하면서 성장했습니다. 체험하면서 보았던 것입니다. 지도자 한 분이 나라를 어떻게 바꾸고 또 발전시키는가를, 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적에 먹을 것이 없어 줄인 배를 미군의 구호품인 옥수수빵으로 채웠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몇 해 지나지 않아서 주변 도시에 공장이 들어서고 도로가 새롭게 놓이면서 빌딩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먹고 입는 것이 풍족해졌습니다. 개인뿐 아니라 나라와 사회 전체가 부유해지는 나라. 지나고 보니 고도성장이라고 불리던 바로 그때 박정희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만들고 또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반만년 역사에 처음으로 절대 가난에서 벗어난 시대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비상했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또 튼튼해졌습니다. 세계 5위의 수출국, GDP 11위, 국민소득 3만 불을 넘어선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지만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불과 60여 년에 이룩한 이 놀라운 귀정은 바로 대통령님 당신이 뿌린 씨앗의 열매입니다. 한국인만 모른다는 이 놀라운 발전 모습에 전 세계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박정희 대통령님, 그러나 이 위대한 나라가 지금은 풍전등화 속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김일성주의를 추종하는 좌파 무리들이 조작되고 선동하는 언론을 앞세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하더니 급기야 이 나라를 북한의 김정은에게 바치려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친북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밤잠을 자지 않고 이뤄놓은 이 나라가 좌파 세력의 바로 앞에 무기력하게 놓여 있습니다. 북한 핵무기를 폐기한다는 명목으로 한미 간의 혈명관계를 와해하려 하고 있고 자랑스러운 국군을 무력하게 만드는가 하면 북한을 추종하고 따르는 세력들이 이 사회의 주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박정희 대통령님, 문재인 정부는 보수 대통령 2분을 감옥에 집어넣고 수많은 우파 인사들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구속하거나 조사하는 등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의 주적인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노동당 정권에게는 친구라며 껴안고 후주지 못해 안달하는 모양입니다. 자랑스러운 이 나라가 어찌 이렇게 변해버렸는지 두 눈을 비비고 두 볼을 꼬집어 봐도 이 엄연한 현실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 많았던 우파 국민들은 다 어디로 갔길래 나라의 정체성이 이렇게 무너지도록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단 말입니까? 땅을 치고 총곡할 지경입니다. 원통합니다. 분합니다. 사랑하는 대통령님, 이 모든 것이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이 위대한 나라가 위대한지도 몰랐고 이 좋은 나라가 좋은지도 몰랐던 저희들의 죄입니다. 그래서 헬조선이라며 폄훼하며 비방하는 세력에 대해 제대로 싸우지도 못한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질책하여 주십시오. 호통해 주십시오. 아니 그에게는 이 나라의 운명이 너무나 절박합니다. 대통령님, 이 나라 국민들을 도와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일으켜 이 나라를 지켜 주십시오. 좌파로부터 적대 세력으로부터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 주십시오. 이 못난 국민들이 작금의 현실을 바로 깨달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의 나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십시오. 당신의 그 불굴의 용기와 추진력, 건면 성실자조의 정신으로 이 나라를 다시 구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박정희 대통령님, 당신의 사랑하는 딸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님의 위대한 정신과 가치를 이어받아 이 땅의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의 이렇게 놓으신 그렇죠. 이 놀라운 성장의 열매를 먹으면서도 그 뿌리를 부정해온 이 흉계에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좋은 연습입니다. 중진당을 해산하고 북한에 일방적으로 포주는 노릇을 하는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고 좌파 가치를 우선적으로 내세운 왜곡된 역사치를 보고잡는 좌파 세력과 싸웠지만 불의의 때를 맞아 그만 영어의 몸이 되었습니다. 단 한 푼의 돈도 받지 않았는데 제3자 뇌물죄라는 이름도 생경한 죄로 엮어서 구속했습니다. 촛불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선동하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재판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정치보복이고 탄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 국민들도 함께 감옥에 갇힌 마음으로 하루하루 고통 속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님,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는 다시 대한민국을 되찾자는 운동이 마치 당신이 만드셨던 새마을 운동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랑스러운 태극기를 앞세우고 도시마다 매주 아이어른 무별 없이 문재인 정권 퇴진과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많은 애국 시민들이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역사를 배우고 법을 배우고 언론을 공부하면서 다시 나라를 세우기 위한 기초를 놓고 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더 튼튼하고 확실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연습 좋네요. 그리하여 박정희 대통령님이 꿈꿨던 나라로 내몰려 놓겠습니다. 대통령님이 피땀 흘려 일궈놓은 이 나라를 반드시 좌파 무력으로부터 되찾아 반짝보다 더 튼튼한 자유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뭉칠 것입니다. 합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가 되겠습니다. 중단 없는 정진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나라는 하지 말에 제2의 건국으로 제2의 건국의 각오로 다시 이 나라를 지켜내겠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 살해를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수많은 애국지사들을 감옥으로부터 구하고 이 나라도 바로 잡겠습니다. 다시는 좌파들이 또 공산주의자들이 이 나라를 넘어보지 못하게 철동 같은 안보와 방공정신으로 뭉쳐 지키겠습니다. 사랑하는 박정희 대통령님, 10월의 하늘은 39년 전 당신이 가는 날처럼 푸르고 높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당신의 눈물인 양 비가 내립니다. 해마다 대통령님이 그리워지지만 올해는 더욱더 그립고 간절해집니다. 아마 그것은 지금의 저희들이 형편이 너무도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연설문에 없는 비가 오는 거 즉흥적으로 잘랐네요. 실망도 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저희에게 주신 가르침이요 박정희 정신입니다. 이제는 싸우겠습니다. 투쟁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대통령께서 만드셨던 이 아름다운 나라를 자손 대대에 물려주어
대한민국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어 천사의 길이 빛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이 조국의 산하와 영면하시어 저희들을 지켜주십시오. 2018년 10월 21일 KBS 연설 좋습니다. 송창경 눈물 나고 많은 사람들 흐느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